예, 9월 5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자, 요즘은 가장 빠른 시황이 좀 의미가 좀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정말 힘든 시장에 저랑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자, 9월 달에 양봉을 살짝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좀 힘이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오늘 가을비가 왔어요. 예, 되게 차분한 날씨였는데 뭐 등락 있었지만 저는 조용한 하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제랑 큰 추세가 사실 별로 변동은 없어요. 여전히 가장 기준은 미국입니다. 어제 아침에 얘기 드린 것처럼 졸트 보고서, 고용에 관한 또 유명한 보고서죠. 그리고 금주의 고용지표들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제는 졸트 보고서 나올 때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뭐 그냥 출렁거렸습니다. 큰 변동 없었고, 지금 같이 볼 수 있는 엔캐리, 8월 달에 많이 빙이 돼서 좀 공포가 있는 구간이잖아요. 엔화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가 분명히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건 분명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봐야 되는데, 하지만 8월달 초에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805 블랙 먼데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공포가 갔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근거를 얘기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또 2500 근처면 과매도권입니다. 그러면 봐주시고, 자, 제가 보는 두 가지 가장 큰 대장주는 한국 반도체, AI 반도체를 지금 홀딩 관망 중에 있고요. 이거는 미국과 외국인 수급을 좀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9월 달에 좀 더 관심 가지면서 빅바이오를 좀 액티브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매매를 드렸어요. 절대 우리 기다리고 있는 큰 주식도 있고, 또 이제 매매를 한번 추매까지 하면서 매매를 좀 관심 가지면서 바이오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종목 발굴하면서 보는 뭐 개별주 같은 거 오늘 보고서 나온 거 있는데 상당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관심 종목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으니까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겹긴 하고 장이 되게 힘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요즘은 약간 2022년 하반기, 잘 오래 하셨던 분 아실 거예요. 2022년 하반기 2차전이 모을 때인데 그때랑 살짝 정말 공포나 막 사람들의 투심이 바닥을 길 때거든요. 그런 흐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옆에 TSMC 나왔거든요. 지금 미국의 가장 기준으로 보는 B2B의 엔비디아처럼 TSMC가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나라 좀 약해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머징과 반도체 기준을 대만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등락이 많고 수미양 클 뿐이지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TSMC랑 다른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원래 같이 가야 정상이라 보는 거죠. 자,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제일 우선입니다. 자, 미국 대선까지 2달 남은 상태고 경기가 겁을 준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연착륙을 확률 높게 대전제로 보고 있는 거죠. 나올 때마다 정시가 꺼진다기보다는 등락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졸트 보고서 아까 나왔죠. 잠깐 보여드리면 내용 뭐 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8월달 지나서 9월달에 발표했지만 이미 지났던 7월 고용이에요. 7월달 떨어졌을 때 그때 허리케인 영향 받았다는 얘기 막 듣고 그러셨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전달보다 고용 건수가 791만이었는데 컨센 예상이 800만 넘었다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7월이지만 767만 건으로 컨센을 살짝 하회했습니다. 어쨌든 되게 놀라울 정도는 아닌데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인 거죠. 그리고 좀 구인자당 고용수,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일자리가 실제로 몇 개 있느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좋았을 때는 1, 2년 전에 되게 화랑이었을 때는 한 2명까지 있었어요. 1대 2 정도. 그리고 구인자 한 명이 직장에 2군데 있었는데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다 보니까 미국이 경기가 연착륙되면 금리 9월 달에 좀 많이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패드 와치 기준 보면 9월 달에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를 해달라는 확률, 가능성이 한 45%까지 올랐어요. 그 전까지는 한 30%였습니다. 25%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25bp가 한 70% 정도 받는데 그게 조금 떨어지고 조금 많이 기대하는 쪽으로 시장이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또 장단기 금리가 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겁을 내는 분도 계시긴 한데 추이만 보면 돼요. 어차피 이게 금리를 많이 내려주고 하게 되면 단기 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여기 한번 등락이 되면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 저는 봅니다. 여전히 연착륙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어제 매크로 보는 달러는 다시 100일대라서 큰 흐름 없었고요. 그 다음 엔화가 미국 경기 때문에 살짝 강세를 보이면서 143엔 정도 돼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주는 지표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죠. 연착륙 확률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지표가 나오든지 경기가 보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든 외국인 수급도 좀 변할 거라 봅니다. 지금 보면 엔화 강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또 강세가 됐잖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어제 146엔 7엔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그저께 143엔까지 왔어요. 8월달 초에 이게 141엔까지 왔는데 또 강세된 불안한데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연착륙과 금리 때문에 살짝 그런 거고, 어제 큰 흐름 말씀드렸죠. 사실 엔화 같은 케이스는 이게 사실 어떤 지표보다는 정치를 정말 보셔야 됩니다. 정치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2012년 아베 때부터 아주 커다란, 제가 미국과 일본과 미국의 흐름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계속 엔화가 약세간다 보는 건 아니에요. 미국 대선 끝나고 지나면 흐름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죠. 8월달 한 달 전에 일본 BOJ에서 반성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금융 충격이 있을 때는 저희가 금리 인상 안 할게요. 그걸 기본으로 잡고 계시는 게 좋아요. 계속 전일 시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실적은 다 나왔지만 AI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흐름 보고 있는데 어제 간만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 샘 알트만이 엔비디아의 전선왕만큼 되게 파급력이 크잖아요. 이 오픈 AI의 4.0 버전이 나오면서 AI가 시작됐던 거고, 작년에 이제는 4.5 프로까지 나온 상태에서 향후적으로 챗 GPT-5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말이든 내년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샘 알트만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래 되면 또 AI 흐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샘 알트만이 간만에 했던 분위기가 뭐냐면, XAI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AI 회사잖아요. 그죠? 그 트위터 같은 그 H100을 10만 개나 붙여서 그때 동영상이 나왔던 흐름, 엄청 거대한 규모로 보여줬는데, 그 데이터 센터죠. 이게 보고 야, 너무 대단하다. 이거 지금 엔비디아 참 그 머스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딴 애들이 지금 컴퓨터 경쟁에서 질 수도 있겠는데, 약간의 불을 붙이는,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날렸고, AI 반도체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브로드컴이 있죠. 엔비디아 비엔비디아 쪽에 지금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브로드컴이 실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올해 말에 이제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건 양상한다면서 추세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제가 봐야 되는 주식인데, 인텔에서 이걸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인텔이 실패했어요. 쉽게 말하면 비엔비디아 쪽에 경쟁작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인텔은 계속 약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가는 안 좋습니다. 예전 인텔은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쉽게 반도체 굴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봤을 때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머징의 가장 강국은 시간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 면으로 좀 이슈를 가져왔고요. 자, 대만에서 세미콘 반도체 행사를 내일까지 하고 있고, 내용들 보니까 뭐 3전 하이닉이 우리가 더 좋다, 우리가 더 빨리 내겠다 하면서 그런 멘트 계속 날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외국인이죠. 오늘 팔고 있으니까 오늘 좀 약합니다. 자,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5일날 대선 전까지 지금 여러 가지 정시도 봐야 되고 민주당도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자, 미국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시작되면서 어제 나왔던 흐름 중에 해리스가 IRA 때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었던 그린 산업,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지지 안 한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했던 전략이잖아요. 경합지가 러스트벨트, 옛날에 했던 공장지대가 많은데 자동차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런 경합지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었습니다. 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또 살짝 앞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 거 안 좋고 이렇게 비등비등하거나 막상막한 지지율은 오히려 전 좋다 그랬잖아요. 둘 다 또 마음이 그렇겠죠. 제 총력을 가할 거라 보는데, 이런 흐름 보면서 이제 9월 10일 날 TV 토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부분이 졸트 보고서까지 나왔고요. 여기에 제조업이 살짝 충격받았지만 어제는 나쁘지 않게 괜찮고, 오늘 나올 게 ADP 민간 고용과 ISM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저는 괜찮을 거라 보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또 등락 흐름 보시죠. 어제도 연준 위원이 있던 매파 했던 분이 어제 또 약간 비둘기파주 얘기하면서, 야, 고용 너무 걱정하지만 약간 꺾이는 건 맞지만 그 정도로 침체는 아니야,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미국 대선 전 정치 상방을 기대하고 있고, 박스권에서 흐름을 전 올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경착이 아니라 보고 지표를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대만은 올랐어요. 대만은 플러스 났고 일본 니케이는 좀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엔화랑 되게 동조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엔화 강세되면 니케이는 떨어지고 그래요. 얘들 좀 경제나 정치 살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8월에 BOJ에 금융 충격 시 금리 안 올린다는 이 BOJ의 반성문을 저는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엔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8월달 여러 가지 선물이나 헤지 펀드의 모습과 지금은 달라요. 우리나라 약해서 떨어졌다 하지만 그때처럼 충격이 더 온다기보다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시 과매도권으로 와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환율은 미국, 일본 간의 정치 경제 이 짝짝꿍이 진짜 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진짜 있어요. 저는 여전히 8월 BOJ의 반성문이 큰 흐름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도 뭐 좀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파니까 일단 답이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도 얘들도 많이 샀고 우리나라 이머징 갖다 붙이다 하면서 이렇게 등락 만드는 거는 항상 그랬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약한 게 맞고 대만과 이머징 반도체 보면서 대만보다 훨씬 약한 부분에서 그래도 저는 대만처럼 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과매도권, 방금 말했던 8월 같지 않다. 미국 경기라든지 엔화 흐름 봤을 때 8월 같지 않게 과매도권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확 빠졌다가 확 올랐죠. 확 빠졌다 확 올랐는데 그때 한번 볼까요? 그 400포인트 뺐어요. 400포인트. 첫날에 하루에 막 250포인트 빠지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늘 다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데 제가 2,500 정도 끊어놓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강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다시 반등을 주고 약하게 덜 못 올라 떨어진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위협할 만한 경기나 엔켈이나 그런 수급 텐트럼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떨어지면 과매도권 내에서 분명히 지금 싸요. 우리나라 기준인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제가 항상 심플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살짝 외국 매수 도로니까 좀 더 올라갔죠. 줄렁거리긴 했지만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코스피 PBR 0.9배까지 떨어진 2,500선, 오늘 2,500 중반 정도 되는데 이 밑에서는 겁나고 짜증나고 막 지루하겠지만 제가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액티브한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매수 해드렸잖아요. 이럴 때 막 보기 싫더라도 조금 더 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이오 쪽에 제가 좀 들이대고 있습니다. 9월에 좀 더 관심 주면서 바이오 쪽에서 만들어 보려는 흐름이고 AI 반도체는 우리가 어쩔 수는 없어요. 지금 어쨌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와 외국인 수급을 같이 갈 건데 약하기 때문에 더 사는 것보다 일단 홀딩 관망하는 쪽으로 두 섹터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AI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만만 약하고 수급이 어떻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비싼 게 아니에요. 버블이 없습니다. 무슨 버블입니까 지금. 미국이 경착륙에서 확 꺼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또 등락했으면서 분명히 또 기회를 줄 거라 봐요. 외국인 빅피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삼전을 자꾸 팔잖아요. 외국인이요. 이제 7만 원 단위로 팔고 있는데 이럴 때는 반도체를 판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갖고 논다 보시면 돼요. 자, 삼전은 우리나라 코스피든 반도체 대표로 외국인이 항상 컨트롤할 수 있는 키라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으로 삼전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는 오히려 살 때지 팔 때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현금이 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은 뭐 사셔도 되겠지만 일단 우리는 강한 바이오 쪽으로 현금을 조금씩 쓰면서 단기 매매를 노리고 있다. 7만 원 초까지 됐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보면 어제도 엔비디아에 HBM3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야 되거든. 안 사요. 삼전이 뭘 했다 말든 거짓말 다 떠나서 외국인이 전혀 수급을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야 코스피 지금 안 올릴래. 야, 너네들 죽어봐. 좀 기다려.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2022년에 하반기 기억나세요? 10월 11월 난리 날 때 그때랑 저는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정말 탈탈 털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빅바이오가 지금 여전히 제일 강하고 그나마 좁지만 수급이나 흐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매수 또 드린 거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초를 보는 2차전지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 1위 시총 자리매김 하면서 저는 괜찮게 보는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또 30만 원 또 됐는데 RTO 좀 바뀐 거 없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면서 우리 빅바이오 종목이나 이런 것들 매매하는 거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거요. 바이오 떨어졌잖아요. 지금 대형 3자 기준 잘 잡고 있었는데 보시면 잘 수익 났다 싶으니까 또 기관들이 단기 매도 쳐요. 기관들 또 단기 매도 치기 때문에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단기입니다. 그런 면으로 봐주시고 큰 흐름 바이오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자, 그동안 이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보고는 있었는데 이제 말씀드릴 때 된 것 같아서 미국 하원에 생물보안법이 표결돼요. 자, 미국이 미중과 패권 다툼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세도 때리고 기술 패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봤을 때는 정말 미래를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바이오 산업. 앞으로 바이오 산업 되게 중요한데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자,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제재합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표결할 텐데 곧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래 되면 미중 패권에서 중국의 구체적 기업까지 나오고 그쪽 관계된 자회사가 다 규제해버려요. 이거 뭐냐? 한국 바이오 시밀러가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다 바이오에 괜찮은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표결이 있습니다. 뭐 통과될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해리스 전기차 의무화를 이제 지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테슬라가 4% 올랐어요. 사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제가 애플과 테슬라를 조금 본다 그랬잖아요. 지금 대중의 관심과 어떤 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테슬라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2025년에 6인승 모델 Y를 중국에 생산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에서 애국 소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수 자기들끼리 키우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뭐 이런 흐름이 있었고 뭐 제일주행을 중국에서 한다는 얘기 있죠. 로보텍 10월 10일이니까 테슬라도 내스닥 흐름에서 저는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2년에 저랑 오래 하셨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단타 치고 뭐 박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장 진짜 안 좋아서 2차전지 모을 때였습니다. 그때 진짜 보시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이거 왜 이래? 그때가 지금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고랑을 엄청 만들었잖아요. 고랑 만들기. 자, 2200, 2600, 2150, 2400 이거 이렇게 들었어요. 200포인트, 300포인트 미친 듯이 들었잖아요. 그때도 다 주고 났습니다. 그 다 주고 나니까 2023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우리 로봇하고 2차전지 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 흐름이 사실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미국이 안 망가지고 어차피 AI 반도체나 AI 빅뱅이 끝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있는 하반,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싫지만 금투세도 있어요. 분명 금투세도 있는데 제가 개인들이 때 말씀드렸던 8월 달에 신용이 역대로 틀렸습니다. 원래 4조 틀려도 되는데 3전 한의사 덜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다 틀려서 8월 달에 정말 개인들 탈탈 털었거든요. 그래서 더 털 것도 없어요. 더 털 것도 없기 때문에 팍팍이 아니더라도 이 밑에서 넌 겁내지 말자. 겁내지 말고 좀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관심 가지면서 뭐 딴 거 기다리더라도 수익 내는 쪽으로 좀 보자는 얘기를 9월달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 이번에 9월달 살짝 기대했는데요. 국채지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편입이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되면 우리나라 국채 조달에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다금은 조금 더 빠져서 50조, 55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박스고요. 환율 정도 되고 여전히 국장은 어차피 우리가 욕해봐야 바뀔 거 없습니다. 약하지만 싼 구간으로 보고 우리 포트에서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저런 흐름상 변동성과 미국 연착륙기니까 20%의 현금 비중은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빗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자, 두 번째 파트 얘기를 종목 얘기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